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백교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멘탈 강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 중에서 이번 주에 상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견례, 네, 상견례 아시죠? 상견례, 상견례가 있다.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상견례장에서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한번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할게요. 답변하겠습니다. 여사님 계세요. 여사님 계십니다. 여사님이 따님이 계세요. 따님이 23살입니다. 3살이에요. 23살인데 2년 전부터 교제해오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28살이에요. 2년 정도 교제를 해봤는데 이 따님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남자친구하고 이제 동거하겠습니다. 2년 동안 교제해보니까 남자친구가 정말 좋아요. 평생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남자친구와 동거하겠습니다. 해서 이 남자친구가 사는 동네에서 이 따님이 같이 동거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거 중이에요. 몇 달 됐습니다. 한 2, 3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남자 측 부모님도 굉장히 따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 측 동네에 원룸을 하나 잡았어요. 잡아서 남자 측 부모님이 음식을 갖다 주고요. 그리고 여사님은 이 따님이 사는 이 동네에 가서 가전제품 등 여러 가지를 채워주고 아주 사랑스럽고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2, 3개월 정도 동거를 들어갔는데 이제 상견례를 하자라는 말이 나와가서 여사님하고 남자친구의 부모님하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가 이번 주에 잡혔대요. 그래서 어떠한 말이 오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의사항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무거운 자리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매우 중요한 자리고요. 그리고 귀하게 키운 따님이 이제 나이가 돼서 그런 의사를 낸 것에 대해서 매우 사랑스럽고 예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남자친구하고 따님의 얼굴을 봤어요. 얼굴을 봤습니다. 물론 사진으로 봤어요. 사진을 봤는데 올바르고 건강하게 큰 젊은 한 쌍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매우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두 젊은이입니다. 이번 주에 상견례 잡혔다 하는데요. 상견례에서 어떠한 말이 오가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한번 뵙겠습니다. 상견례장, 상견례장에서 어떠한 말을 오가야 하는지, 어떠한 말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밥값은 누가 내야 되는지, 그리고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상견례장 위치, 여기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해볼게요. 어떠한 말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말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어떤 말 해야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말 있죠? 해야 될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예요.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주인공이 아니라 부모님 간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임으로써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니까 이 아들하고 딸은 일단은 인사를 드리는 자리임으로써 이 사람들의 주인공 자리는 아니에요. 부모님끼리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해야 될 말은 뭐냐면은 상대방 자식을 칭찬해달라 이거예요. 칭찬해달라. 오케이? 자기 자식을 칭찬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잘났다. 너무 좋다. 우리 자식이 공부도 많이 했고 우리 자식이 취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집안은 빵빵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왜? 이미 만났어요. 나처럼 이렇게 잘난 자식이 상대방 자식을 만났는데 내 자식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 자랑을 하려 하면은 상대방 자식을 자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드님의 부모님은요, 아드님의 여자친구 자랑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왜? 교제를 해왔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고 현재 같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점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첫 번째 예쁘다,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우리 아들이 참 잘 만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칭찬을 분명히 해줘야 되고요.
이 여사님도요, 딸이면 남자친구를 두고서 이 부모님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표현을 해줘야 돼요. 우리 딸이 멋진 남자친구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자식을 일단은 칭찬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왜? 그것이 자기 자식 자랑이에요. 상대방 자식을 자랑해주는 것이 내 자식 자랑입니다. 왜? 평생 가기로 결정을 하고서 부모님 간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상대방의 자식을 자랑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백예스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두 번째 말, 결혼을 전제로 지금까지 만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성숙된 가정을 꾸려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행복한 가정,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가정을 꾸려가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 결혼은요, 부모님의 2세가 또 다른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때 딸과 아들은요, 어른들 말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하고 대화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간혹 어르신들이 말문이 막히거나 어색할 경우에는 아드님과 따님이 분위기 메이크업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직업. 부모님의 직업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상견례를 하기 전에 양가 측이 전화 통화를 몇 번 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고 자기 자식으로부터 부모님의 직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상대방 부모님의 직업을 묻는 사람이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장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혹은 집안에 장애인은 있느냐 이거예요. 장애인은 있느냐. 그리고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자식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아 계시는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이런 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왜? 아들과 딸이 사랑해서 만나서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해서 부모님 간의 양가의 인사 자리에서 부모님끼리 직업을 물어보고 집안에 장애인이냐 물어보고 부모님은 몇 살까지 사셨느냐 아직 살아 계시니까 무슨 뭐 집안의 내력을 양 부모 간에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꺾는 얘기예요. 꺾는 일입니다. 부모님끼리 대화를 했을 경우에는요, 이 부모님 간의 화제거리는 분명히 아들과 딸에 대한 이야기로 끝내야지 부모님이 부모님에 대한 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생애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100개 쓰겠습니다. 상대 측을 자랑하라 이 얘기예요. 오케이, 이건 좋았어요. 그리고 부부 간의 대화에서 직업이나 집안의 내력을 묻지를 마라 이 얘기예요. 오케이, 좋아요. 알아들으라는 의미에서 혹은 염려스러운 의미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자식은 어디가 아프다. 교통사고 나서 어깨가 아프다. 교통사고 나서 어디 허리가 아프다. 잘 때 잠꼬대를 많이 한다. 정리정돈을 못한다. 이런 경우로 단점을 상대방 부모님 앞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프라이버시예요.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가 만났어요. 그렇죠? 교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제 시간을 가졌을 경우에는 분명히 단점과 장점을 어지간히는 파악을 해놨을 겁니다. 어지간히는 파악을 해놨고요. 그리고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상대방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분명히 있겠고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단점이 있다 하면은 이것은 둘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둘이서 발견을 해야 될 문제예요. 아무리 완벽한 남녀가 만났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단점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떠한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양가 부모님 앞에서 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 이겁니다. 우리 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요. 부모님과 떨어진 시간이 아주 많아가지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어떠한 자기 자식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상대방 부모님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요.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요. 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틀니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 남자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틀리한 거를 몰랐어요. 근데 둘이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상견례장에 나갔는데 이쪽 딸의 오빠하고 엄마랑 같이 나왔는데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딸이 굉장히 예뻐요. 무용과입니다. 무용과 출신에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아, 좋아요. 예뻐요. 근데 이 남자친구 옆에 있는데 얘기했어요. 좋은 얘기 다 오가다가 이 아들이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내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었다 옛날에. 그래서 턱주가리가 약간 좀 휘어졌다. 이런 얘기 했어요. 이런 얘기 했는데 알고 보니까 턱주가리가 휘어졌는데 다 틀니를 해가지고 이빨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지금은 좋다 이거야. 다 좋다 좋다 했는데 결국은 둘이 이혼했습니다. 왜? 나중에 있잖아요. 어떤 감정이 붙고 싸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부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살아가면서 발견해 나가는 게 좋다 이겁니다. 발견해 나가는 게 좋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사 출신이에요. 교사 출신인데 생년회장에서 자기 딸을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교사다. 직업이 굉장히 좋다. 철밥그릇이다 이거예요. 철밥그릇이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하고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교사라서 매일 서서 일을 한다. 다리가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는 학교 교사로서 평직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약해서 아마 아이 낳는데 힘들 거다. 이러한 우려의 얘기를 했습니다. 교사라서 다리가 약하다 이거야. 자식이 못 낳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 아들을 다른 여자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 못 낳는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우리 아들 보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다른 데 선봐서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단점을 말하지 말라. 자식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죠. 상대방의 부모님끼리 상대방의 직업을 물어보지 말라 이거예요. 직업을 물어보지 말라. 옛날에 상견례장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여자 부모님 측에서 남자 부모님 측에게 물어봤습니다. 술 장사 해본 적 있습니까? 이거요. 술은 얼마나 마시나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남자 측 부모님이 화가 났습니다. 술 장사?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거냐? 술 장사 했다고? 우리 자식 어떻게 키우는데 내가 술 먹여가지고 애 키웠냐? 이래가지고 여자 측하고는 헤어졌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랑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집안이 깨지면은요, 이 남자와 여자는 교제가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숨어서 결혼해요. 나중에는 그러다가 부모끼리도 끝까지 앙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잘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중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자, 정리할게. 잘 보세요. 상견회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 오케이? 하지 말아야 할 말. 부모님의 직업을 묻지 마라. 집안의 내력을 묻지 마라. 이 얘기예요. 누가 언제 죽었냐? 장애인이냐? 부모님 몇 살까지 살았냐? 이런 얘기. 그리고 직업, 자식 흉부 보지 마라 이게. 흉부 보지 마라. 이런 얘기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냐? 상대방의 자식에 대해서 칭찬을 하라. 사랑스럽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다. 행복해 하라 이거예요. 평온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좋아요. 말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옷은 어떻게 입냐? 옷은 어떻게 입냐? 얘기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옷은 남자일 경우에는요 양복을 입으면 좋습니다. 양복을 입어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 색깔은 무엇이냐? 넥타이 색깔은 블루 컬러 좋다. 블루 컬러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재판을 받을 때도 양복을 입는다 하면은 판사 앞에 쓴다 이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블루 컬러가 좋습니다. 넥타이는 블루 컬러가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자는 무엇이냐? 여자 같은 경우는 컬러가 들어간 옷을 입어라. 컬러가 들어간 옷. 한복을 입으면 좋겠고요. 한복이 어렵다 하면은 컬러가 들어가는 옷을 입으면 좋습니다. 여자의 경우에 부모님, 그죠? 엄마죠. 엄마의 메이크업은 뭐냐? 메이크업은 립스틱은 빨간색으로 한 거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리가 된 얼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가고 첫 인상이 각인되는 그러한 모습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대화를 하다가 말문이 막혔다 이거예요. 말문이 막힐 경우에는 그냥 웃는 것이 좋습니다. 웃으세요. 웃고요. 상대방이 웃으면 따라서 웃으시면 됩니다. 저번에 그랬죠? 밀러기법. 밀러기법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말투라든지 상대방의 습성을 내가 고스란히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웃으면요, 나도 따라서 웃고요. 상대방의 왼쪽 손으로 머리를 만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른쪽 손으로 머리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흉내를 내시면은 어떤 동질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앉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앉을 때는요, 남자가 좌측에 앉고 여자가 우측에 앉는 것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우리는 글씨 쓸 때요, 1, 2, 3, 4, 5, 6, 7을 쓸 때 1번을 왼쪽에 쓰고 2번을 오른쪽에 씁니다. 그러므로써 남자가 왼쪽에 앉고 여자가 오른쪽에 앉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시각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 사진을 찍는다 하면은 왼쪽에 남자가 서 있고 오른쪽에 여자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적인 안정성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장수는 어디로 장하느냐? 장수 말씀드릴게요. 장수. 네. 상견례장에 지하는 피하라 이거 지하. 그럼 어디서 만드느냐? 높은 빌딩 제일 상단에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게 좋습니다. 전체가 다 뷰가 다 보이는 아주 쾌적한 장소에서 만나라 이 얘기예요. 고층에 가장 높은데 식당이 있어요. 레스토랑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면 좋고요. 식사를 해도 좋고 차만 마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높은 층에서 뷰가 다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대비 누가 하냐? 식대비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는 양 부모님이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인사하는 자리예요. 자식을 잘 키워서 부모님끼리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식대비를 누가 내느냐? 자식이 내는 거예요. 자식이. 왜 우리가 결혼하겠습니다 해서 양 부모님을 모시고서 인사하는 자리니까 이것은 분명히 자식들이 미리 내야 되고요. 자, 그럼 부모님이 레스토랑에 오기 전에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고층입니다. 고층 빌딩이에요. 고층 빌딩입니다. 고층 빌딩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으면은 이때 있잖아요. 아들과 딸이 30분 먼저 도착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2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1시 30분에는 미리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대개 보면은 어른들은 좀 일찍 와요. 일찍 옵니다. 한 10분이나 15분 일찍 옵니다. 그러니까 3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이 출입문이잖아요. 출입문에는 아들과 딸이 나란히 여기 서서 부모님이 들어올 때까지 여기 서 있어야 돼요. 서서 부모님들이 들어오시면은 인사를 공손히 해야 됩니다. 하시고서 테이블로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 부모님 오실 때 민망하지 않게 어떤 자리인지 헤매지 않게 아들과 딸이 또 여기 서서 공손히 인사 드리고요.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직원이 하지만은 직원은 직원대로 일을 하게끔 놔두고요. 미리 와서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나란히 서서 공손히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언제? 부모님이 들어오실 때 인사하고요. 자리를 양쪽에 이렇게 모셔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냐? 웨이터를 불러서요. 메뉴를 선택하게끔 도와주셔야 되고요. 아들과 딸이 인사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들과 딸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고 어른들끼리 말을 하다가 말문이 막히거나 딱딱하면은 젊은들 아들과 딸이 분위기 메이크를 잘 해줘서 유도해서 편안하고 즐거운 자리가 되도록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상견례장에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건지, 아들과 딸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기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자, 상견례장에서 누구에게나 무거운 자리고 어려운 자리인데요. 어떠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 위트를 가져라. 위트를 가져라 얘기입니다. 너무 딱딱한 분위기보다도 어른들도 대화에 있어서 위트를 갖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보다도 부모님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돈끼리 관계가 좋아야 아들과 딸도 화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견례장에서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멘탈 강의 해봤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영상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정부에게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